네,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거는 HDFS에서 제공하는 헤테로지니어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어떻게 쓰면 되고 어떤 상황에서 쓰면 되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예, 저는 이제 따로 제 자기소개도 PT를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핀포인트 개발도 하고 있고요. 운영도 하고 있고 웬만하면 시킨 일은 다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HDFS 헤테로지니어스 스토리지라는 기능은 굉장히 유명해요, 사실. 근데 막상 이걸 쓰려다 보면 이게 과연 내가 써야 될 기능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길거든요. 그리고 특히 누가 이제 그거 기능을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웹에서 찾아보면 그냥 단순히 기능이 어떻게 적용하면 된다라 정도의 가이드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찾아보면 효과를 봤다는 내용이 있는데 과연 나한테 이게 필요한 거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외국 자료나 국내 자료도 없고 더더욱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친절한 블로거분들이 자기가 테스트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료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자기 서비스에 적용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가장 문제는 이 기능이 어떤 건지 알다가도 이게 과연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지 내가 지금 이거 이용하면 되는지조차를 알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이유는 그 시간을 최대한 줄여드리려고 발표를 해드린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배경을 설명드리면 HDFS는 그 스토리지 종류가 다르더라도 그냥 내부적으로 그 스토리지가 다 동일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SSD 하드를 섞더라도 그냥 균등하게 데이터를 분배를 시켜요. 그래서 뭐 어떤 데이터 성능이 빠르거나 뭐 천천히 돼도 되고 뭐 값싼 것들에 대한 어떤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스펙은 우리가 HDFS를 운영하다 보면은 물리 장비를 계속 투입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버 스펙은 계속 종류가 달라지고 근데 계속 기존에 운영했던 서비스에 이제 노드를 계속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혹적으로 디스크의 용량도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면 그냥 필연적으로 자기가 관리하는 서버의 종류 타입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근데 HDFS의 기본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그 다양한 서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사용하기 좋은 게 HDFS의 헤테로지니어스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양한 타입의 디스크를 HDFS에게 어떤 타입의 디스크의 특징에 맞게 HDFS가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드로 되어 있는 클러스터에 속도가 빠른 SSD를 추가한 다음에 효율적으로 그 다양한 타입의 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제 SSD만 있는 클러스터에 값싼 하드를 추가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보관 주기가 굉장히 길고 데이터 접근이 간헐적인 데이터를 그쪽에 고립시킨다거나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설명드리면 데이터가 이제 뭐 접근율이 굉장히 낮은 것과 접근율이 높은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HDFS의 기본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디스크 타입에 상관없이 그냥 고르게 균등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헤테로지니어스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접근 빈도가 적은 것들은 값싼 아카이브 타입 디스크에 몰아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접근율이 있는 건 HDFS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복사본을 3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2개 정도는 값싼 디스크에 넣고 나머지 하나는 그거보다는 좀 속도가 나은 그냥 디스크에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게 만들면 그게 아니라 디스크 타입을 하나의 서버에 SSD도 넣고 디스크도 넣은 다음에 그렇지만 자기가 다룬 데이터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야 되고 접근율도 높고 그러니까 I/O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들은 SSD 서버에만 고립을 시킬 수가 디스크에만 고립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HDFS 기능만을 사용하면 해당 데이터가 고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균등하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속도가 편차가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이제 사용해서 적용했고 효과를 봤다는 자료는 굉장히 많거든요. 국내에는 별로 없는데 해외적으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컨퍼런스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큰 회사들이 효과를 봤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핀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존 서버를 쓴다고 가정하면 매월 한 3,200만 원 정도 절약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5배 정도 비용이 절감했다는 자료가 있고, 이쪽은 사실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그냥 뭐 몇 테라 정도가 아니라 페타급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알리바바도 HBase 사용할 때 성능을 향상됐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헤테로지니어스를 어떤 상황에서 적용하면 되느냐,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디스크 타입이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때 그 다양한 타입의, 그러니까 이기종의 서버들을 잘 조합해서 쓸 수 있는, 필요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하드하고 SSD를 같이 쓰고 싶거나 데이터 티어링을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자면 접근율이 낮은 거는 뭐 값싼 디스크에 몰아넣고, 접근율이 높은 것들은 뭐 메모리나, 보통 램 디스크라고 얘기하는데 메모리나 SSD에 몰아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보존을 위해서 간헐적으로 데이터 특징에 따라 별도의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HDFS의 그 헤테로지니어스 기능을 쓰면 별도의 개발 없이도 간단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기능을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이제 3가지 정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스토리지 타입, 그러니까 HDFS의 디스크의 종류 무엇인지 설정해주고, 그 디스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룰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배할 건지를 설정하고요. 마지막에 그 룰에 따라 데이터를 이동시키게끔 명령으로 날리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단계는 HDFS의 그 설정 파일에 해당 디스크가 마운트되어 있는 곳에 프리픽스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디스크의 종류는 HDFS는 크게 4가지로 나눠 있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값이 싸고 뭐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내려갈수록 성능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디스크를 설정한 다음에 그 스토리지 타입을 설정한 다음에 해당 스토리지 타입에 맞게 그 데이터의 패스를 지정하게 되면 그 패스에다가 데이터를 어떻게 분배할지 정책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HDFS의 데이터 경로에 핫이라는 정책을 설정하게 되면 그 데이터는 꼭 디스크 타입으로 정책된 거에만 고립이 되는 거고, all SSD라고 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는 SSD에만 몰아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정책을 설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HDFS가 해당 데이터가 그 정책에 맞게 데이터를 움직여라, 이제 옮겨라라는 명령어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여러분들이 통계 데이터를 하나의 경로에 넣었다면 그 데이터가 뭐 SSD하고 하드에 이제 몰려 있었는데 그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정책을 all SSD로 하게 된다. 그러면 그 move라는 명령어를 때리게 되면 그 순간 SSD로 쭉 몰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한 게 HDFS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통 HDFS로 밑으로 이제 플랫폼을 쓴 다음에 주로 이제 올려 쓰는 하드 매코 시스템에도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그 많이 쓰는 이제 스파크나 플링크, 뭐 에코시스템의 램 리듀스 이런 거에도 적용이 사실 잘 돼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HDFS에만 써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에코시스템이나 관련 플랫폼을 쓰는 경우에 적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또 뭐 설명을 드리면 HBase, 이제 저희는 핀포인트는 HBase를 쓰니까 저희도 HBase의 정책을 설정해서 효과를 봤고요. 그리고 OpenTSDB 같은 경우에도 밑단에 또 HBase를 쓰기 때문에 효과를 동일하게 볼 수 있고, 그 이전에 얘기했던 적용 방법도 사실 다른 시스템들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HDFS 위에 얹어져 있는 시스템은 결국 HDFS의 디렉토리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냥 적용을 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간혹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HDFS에 설정하고 정책을 지정한 다음에 명령어를 날리는데 그 위에 들어가는 거에도 그 헤테로지니어스에 관련된 설정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설정이 있는지 또 자세하게 보는 게 제대로 튜닝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제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비용 효율성인데, 예를 들자면 하드로 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빠르게 하고 싶다고 그냥 모두 SSD 서버를 바꾸면 비용은 많이 그러니까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원 SSD라는 정책을 설정하면 그 복사본이 3개인데 2개의 카피본은 하드에 물려놓고요. 나머지 하나 SSD에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모두 비용을 많이 들여서 SSD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카피본만 SSD에 넣고 그 위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띄우면 그 SSD에서 바로 그냥 읽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데이터의 복사본을 3개 유지하면서 그 투입되는 서버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모든 SSD로 되어 있는 서버에서 데이터의 그러니까 보존 기간이 굉장히 필요하고 많고 보존 기간이 굉장히 길고 접근율이 적은 것들은 SSD 서버를 또 투입해서 비용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싼 뭐 하드나 아카이브 타입의 디스크를 갖고 있는 서버를 투입한 다음에 그쪽에 데이터를 고립시키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절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나 이제 클라우드 형태의 그 서버들을 많이 쓰는데 클라우드를 쓰면 쓸수록 사실 비용은 더 많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 쓰는 분들은 더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속도를 향상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드 클러스터로 돼 있는 저 기능을 적용하기 전에 거기 SSD를 서버를 추가하더라도 SSD 서버를 추가한 만큼 데이터 리드하고 라이트 속도가 그만큼 늘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골고루 기본적으로 분산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동시로 이렇게 읽어왔을 때 그 중에 일부 데이터만 그러니까 5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4개는 SSD 있고 하나는 하드에 있다면 결국엔 하드에서 읽어야 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접근이 빨라야 되고 뭐 I/O 성능이 굉장히 잘 나와야 되는 것들은 따로 이제 클러스터를 그 만든 다음에 그쪽에 데이터를 고립시켜주면 굉장히 이제 적은 비용으로 속도도 쭉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티어링인데 사실 이거는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보면 핫데이터, 그러니까 접근율이 굉장히 높은 것들은 따로 이제 하드 쪽에 아니 SSD 고속 그 스토리지에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접근율이 저런 거는 굉장히 값싼 저속 스토리지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IDC를 고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그 디스크 타입을 따로 만든 다음에 뭐 별도의 뭐 하나는 분당에 있고 하나는 서울에 있으면 분당 쪽에 있는 IDC 새로운 디스크 타입을 그냥 임의로, 그러니까 사실 디스크 타입이 정확하게 달라더라도 그 HDFS에 그냥 단어 타입을 지정하면 스스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IDC 한쪽에다가 고립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다 이제 개발자시니까 이 기능이 이제 왜 좋냐면 사실 보통 이전에 우리가 데이터 티어링을 하든 속도를 내든 어떤 그런 환경에 부딪혔을 때 보통은 새로운 플랫폼을 붙이거나 직접 수동으로 개발한 다음에 데이터를 다 한쪽으로 고립시키고 하면 되는데 이 기능을 알면 사실 개발을 별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이 기능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운영자 입장에서도 사실 큰 변화가 없죠. 우리가 기존에 쓰는 HDFS를 그대로 쓰되 설정을 살짝 바꿔서 적용하면 되는 거고, 심지어 이 기능을 적용할 때 HDFS를 재기동하면 되긴 필요하긴 하지만 무정지로 또 가능합니다. 그냥 뭐 서비스를 하는 와중에도 서비스를 멈추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미 네이버에서 실시간으로 써있기 때문에 그 정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그냥 정지 없이 수십 대 써보더라도 그냥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간접 효과인데 사실 이 효과는 모든 상황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예를 들면 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하드가 2테라짜리 8장 꽂혀 있는 것도 있고 SSD 뭐 300메가 5장, 7장인가 8장 꽂혀 있는 것도 있고 서버마다 디스크 꽂혀 있는 장수도 다르고 데이터 용량도 달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기능을 적용하기 전에 HDFS는 골고루 데이터를 분산하기 때문에 그 각각 서버에서 쓰고 있는 그 데이터의 그 보관, 사용률은 굉장히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적용하면서 그 불균형도 살짝 잡아주고, 이 불균형 때문에 또 그 HDFS에서 로컬리티가 갖고 있는데 로컬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데이터 I/O 성능이 잘 나오지만 불균형이 되면서 그 속도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했고, 그리고 이제 HBase 사용하실 때 가장 그 결국에는 튜닝해서 끝을 보는 게 이제 메이저 컴팩션이잖아요. 그래서 메이저 컴팩션도 4일 정도 걸렸던 걸 그냥 반으로 확 줄였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적용 사례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이베이 앞전에 이제 설명드릴 걸 좀 자세하게 하면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5배 정도 줄였다는 거고요. 보면 이쪽에서는 디스크하고 뭐 아카이브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뭐 데이터의 보존 필요한 시간에 따라 그 스토리지 정책을 적용해서 굉장히 그 비용을 줄였던 거죠. 사실 비용이 얼마나 줄여졌나에 대한 금액이나 몇 배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사실 비용은 세이브되는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그 이쪽도 HBase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HBase를 쓰고 있는데 HBase 위에 올려져 있는 그 WAL 그 라이트 어웨이 로그라고 그쪽에다 데이터를 막 쌌는데 그것 또한 정책을 잘 설정해서 퍼포먼스를 굉장히 올렸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들어서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검색을 해보면 사실 이 기능을 굉장히 많은 큰 회사면 큰 회사일수록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핀포인트가 어떻게 효과를 받는지 배경을 설명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하드로 돼 있는 것만 썼었어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속도에 대한 이슈가 생겨서 하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SSD를 조금씩 투입했는데 근데 문제는 사용자가 우리가 투입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아지고 데이터 양도 많아지면서 그 다음에 데이터가 늘어나는 속도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필요한 그 서버 투입 시간도 굉장히 주기가 짧아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충 예상했던 투입 유지 비용이 점점 높아졌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하드하고 SSD를 섞다 보니까 디스크 종류나 그 디스크당 갖고 있는 용량이 매우 달라져서 사용률에도 불균형이 생겼고 그다음에 HBase 또한 그 불균형 때문에 그 로컬리티가 굉장히 떨어졌던 거죠. 그러면 데이터의 I/O 성능도 늘어지고 이에 따라서 또 HBase가 메이저 컴팩션 시간이 굉장히 느려져서 사용자들한테 그 퍼포먼스가 잘 안 나오는 시간이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하드 속도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하드로 된 서버를 다 SSD로 바꾸느냐. 그러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찾다가 저희도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스토리지라는 기능을 알고 그 발견하자마자 이거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느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 기능을 보고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딱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 폴리시 중에 원 SSD로 적용한 다음에 그 데이터 2카피는 하드로 좀 싸게 저장하고 데이터 성능 좀 나오게 1카피는 SSD에 넣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모두 SSD를 전환한 것보다 굉장히 비용을 낮추고 그리고 데이터 디스크 불균형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데이터 처리 성능도 쭉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 단계인데 이전에 그 적용 그 방법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의 용량도 뭐 300테라 정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초당 TPS가 한 80만 정도 나오거든요. 빠를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서비스가 정지가 안 돼야 되니까 사전에 검토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 그리고 그 단계를 한 번에 1, 2, 3단계를 한 번에 실행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제 적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4단계가 있었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사실 SSD를 추가돼 있지만 그 기존에 있던 SSD 용량만으로 원 SSD를 적용할 만큼 SSD 용량이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싱글 SSD를 처리하면서 어떻게 그 과부하가 없이 제대로 넘어가느냐 그래서 단계를 굉장히 넣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효과를 봤던 걸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리 서버를 이용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마존을 쓰거나 뭐 여러 가지 애저나 이런 걸 쓰면 대표적으로 그냥 아마존 서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300테라 정도의 데이터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보통 한 이 정도 서버의 스펙이 필요해요. 뭐 하드나 SSD. 그래서 각각 300테라 정도를 구성할 때 서버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표현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월별 들어가는 비용을 하면 그냥 전체 다 하드로 되어 있는 서버를 SSD 서버로 전환하는 것과 그냥 원 SSD 형태로 폴리시를 적용하고 그 비교하게 되면 모든 서버를 SSD를 전환하면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원 SSD로 SSD
서버를 그냥 하나의 카피본에 대해서만 하게 되면 약 한 3,2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쓰는 데이터가 굉장히 더 크다 하면 극단적으로 저 세이브되는 돈은 절약되는 돈은 훨씬 더 쭉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속도 같은 경우에는 HBase가 이제 데이터 로컬리티가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근데 이제 그 정책을 잘 적용하게 되면서 그 로컬리티를 그냥 100%까지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메이저 컴팩션은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렸는데 그걸 그냥 반으로 단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부가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됐건 디스크 사용료 불균형을 좀 해결했고요. 그리고 HDFS가 불균형이 많아지면 간헐적으로 데이터 노드에서 문제가 생긴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 줄였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드리면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드린 것 같지만 좀 정리를 하면 사실 뭐 비용도 줄이고 데이터 속도를 줄이지만 제가 결국엔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결국 필요할 때 이걸 갖다 쓰실 수 있게끔 그냥 이 기능을 알게 되고 발견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줄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각각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리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저런 키워드 정도만 알고 가서 이거 한번 적용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뭐 개발자나 운영자부터 한 경우에는 이런 비슷한 데이터 불균형이나 데이터를 보존 기간이나 뭐 SSD, 그러니까 뭐 속도의 차이,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 그 넣는 데이터를 고립시키는 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개발하지 않고 이 기능을 쓰시면 되고요.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HDFS 운영자가 있는데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데이터의 속도가 제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다. 이럴 때는 이제 이 기능을 쓰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이제 헤테로지니어스라고 그냥 대충 기억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이 발표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난 그것도 모르겠다. 그래서 준비한 게 그 저희 회사에 D2라고 헬로월드 그 기술 블로그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정성을 많이 들여서 만든 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고요. 필요하시면 이제 가서 자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빠르게 했는데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네. 그 핀포인트의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들이 빨리 처리가 돼야 돼서 SSD 쪽으로 가야 되고 어떤 종류의 데이터들이 좀 천천히 처리가 돼도 괜찮아서 HDD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지 그 정책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속도가 결국에는 모든 데이터를 원카피본만 SSD 서버로 몰아놔서 그냥 모든 데이터의 속도를 높이는 게 최종 계획이고, 근데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SSD 서버 20대,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20대가 있고 뭐 하드가 2대1 정도가 되니까 하드 서버 40대면 그 원 SSD를 넣고 결국엔 SSD 서버 20대에다가 HBase를 띄우면 그쪽에 로컬리티가 100%니까 속도가 계속 쭉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있는 고민은 저희는 이제 결국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만 그 중간에 서버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가냐면 보통 HBase는 테이블당 HDFS의 그 디렉토리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테이블 이름이 뭐 D2라면 D2 형식으로 이제 HDFS 디렉토리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선택적으로 그 플래시를 적용하면 되는데 핀포인트 입장에서는 일단은 속도가 가장 중요한 건 맨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화면에 보이는 화면이 중요한데, 그래서 보면은 그쪽을 사용하는 테이블이 어플리케이션 인덱스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 종류 그 관련된 테이블 옮겨놓고 그 서버 맵을 그리는 또 테이블이 있거든요. 서버 맵 그리는 테이블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뎁스를 좀 더 들어가면 그 스캐터 차트나 그쪽에 있는 데이터를 그 다음에 이제 폴리시를 적용하면 그렇게 속도를 보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서비스에 핀포인트에 어떤 기능을 많이 쓴다. 그러면 그 기능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테이블만 폴리시를 적용해서 속도 빠른 쪽으로 SSD로 옮기면 가능하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핀포인트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그렇게. 답변이 됐을까요? 예, 답변 감사하고요. 이해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자동화 포인트를 좀 넣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는 그 핀포인트 자체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 페이지가 가장 많이 불리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했고 한데 사실은 그렇게 처리가 많이 필요한 것들도 사실 매저를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네. 자동적으로 그 HDFS에다가 좀 그 정책 설정하는 거에다가 좀 적용하면은
사람이 직접 어느 게 네네. 좋다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안에서 조금 더 자동적으로 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이걸 적용하다 보면 조금 더 HDFS가 그냥 똑똑하게 그냥 사용률이 높은 것들은 폴리시를 알아서 그냥 스마트하게 정책 적용하고 데이터를 옮겨주면 되겠다고 하는데 아직 그 기능은 없고요. 근데 분위기상 그 기능은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왜 이게 어렵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프레임워크를 많이 개발하다 보면 그 정책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HDFS 입장에서는 그걸 기준을 정하는 개발자한테 파라미터 값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이 HDFS도 그냥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터미널로 가서 명령을 날릴 필요 없이 그냥 그 라이브러리를 하게 되면 자기 로직에 맞게 폴리시를 정해놓고 그냥 해당 그 데이터 통계 데이터를 가져와서 API로 호출하게 되면 쉽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보다 네네. 문화적인 부분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문화. 네.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네네. 사실 그 SSD로 전환했을 때 그 비용들이 네네. 만약에 외부 요인에 의해서 다 가능하다라는 어떤 환경이 됐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네. 돈이 무한정으로 투입될 수 네네네. 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이런 부분은 고민을 혹시 하신 계기가 됐을 수 아, 예, 있습니다. 그런 결정들을 팀 안에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고민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쉽게 얘기하면 외부에서 그 돈이 네네.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 고민을 하게 예. 되었는지 좀 그 계기에 대해서 좀 예, 궁금합니다. 뭐 촬영도 왔고 조직장님도 저기 계시는데 이걸 이제 되게 이쁘게 꾸며 보면 일단은 사실 핀포인트 팀이 되게 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되게 지독하게 파고드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진짜 결국에는 개발자지만 끝까지 성능 튜닝을 하다가 안 되면 물리적으로 그냥 서버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픈소스다 보니까 사실 저희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저희가 편하게 하자면 돈을 때려 부어서 서버를 늘리는 건 상관없지만 근데 핀포인트가 이제 오픈소스고 우리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 쓰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저희 일도 줄이려면 굉장히 최적화해서 배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헤테로지니어스가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 상태였으면 별도의 저희가 플랫폼을 붙였을 거예요. 그래서 1년의 그 과정 중에 그냥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하고 제가 오픈소스라는 걸 잠깐 잊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그냥 오픈소스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지만 오픈소스를 운영하다 보면 사실 저희만 개발하면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저희가 그냥 후딱 바꾸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픈소스로 나가면 사실 저희가 살짝 바꾸면 그 사용자들은 또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빌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최적화하고 그냥 단순히 뭐 이걸 고치세요의 의미가 아니라 뭐 어떤 튜닝을 할 때 보면 파라미터로 빼주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를 봉착할 때 저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오픈소스 사용자들 생각해서 되게 좀 지독하게 하고 좀 튜닝도 많이 하고 진짜 필요하다면 파라미터로도 제공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하셨던 뭐 아마존 기준으로 가격이 이제 얼마가 다운이 됐다고 네네. 말씀하셨죠. 그러면 SS로 적고했을 성능을 한다는 기준인가요? 아 이게 좀 미묘한데 같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HDFS가 카피본이 3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2개의 카피본은 하드에 있고 하나의 카피본은 SSD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데이터를 읽어올 때 빠른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읽는 속도는 쭉 내려가겠죠.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하드에 몰려 있거나 뭐 이럴 경우는 이제 그 최악의 경우에는 시간이 되게 높겠지만 근데 이걸 또 우회하는 방법이 뭐냐면 HBase 같은 경우에는 2 카피본이 하드에 있고 나머지 카피본은 SSD에 있다고 하면 이 모든 서버에 HBase를 올리는 게 아니라 SSD에만 있는 곳에 성능이 괜찮은 서버라면 HBase를 올리면 사실 올 SSD랑 성능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런 면에서는 근데 간혹 그 서버가 장애가 나고 HDFS가 다른 서버로 이제 해당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게끔 데이터별로 하게 되면 성능은 좀 미묘하지만 그렇다고
뭐 한 달에 3,200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좀 불편하면 그 얘기는 지금 이제 나오는 성능이 운영하시는 기준치에는 근접한다는 얘기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감성적으로는 좀 빨라진 것 같은데, 근데 저희도 그때 고민했던 게 데이터를 옮겨나니까 그냥 그 내부 동작이나 논리적으로는 이제 좀 빨라진 건 알겠는데, 그리고 앞으로 지금 올 SSD 쪽 서버로 몰면은 빨라지는 거 아는데, 그 항상 보면은 이전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다는 게 그거보다는 빨리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 이전 수치를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해서 그 늘어나는 속도는 수치적으로 표현을 못했던 거 있어요. 분명 결국엔 저희가 가고자 하는 건 원 SSD, 그쪽에 있는 곳에 HBase를 가기 때문에 속도는 그냥 올 SSD는 비슷하게 결국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SSD 말고 더 빠른 디스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만 하나로만 교체를 하면 거기서도 성능은 그러면 더 올릴 수 SSD가 오히려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능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서비스의 타입에 맞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뭐 고립은 해놨는데 데이터를 원격지에서 가져가게 되면 사실 디스크 I/O는 굉장히 잘 나오지만 네트워크를 타면 이게 사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제어한다면 성능은 확실히 볼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죠. 아까 정책이 원 SSD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거는 클러스터가 이제 디스크의 성능이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마스터 데이터가 SSD를 마스터로 해서 데이터를 쓰고 다른 두 개의 하드 슬레이브가 그 데이터를 따라가면서 복제를 할 때 데이터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의 불균이라면 그 디스크에서 차지하는 용량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마스터가 SSD면 쓰기 속도는 되게 빠른데 나머지 두 개의 레플리카 노드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쵸. 만약에 쓴다면 모두 세 개의 카피 부분이 저장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 상황에서 마스터가 깨져버리면 데이터 유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아, 그쵸.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엔 그럴 수 있는데 보통은 그쵸.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 상황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하드를 다 갖고 있더라도 뭐 한쪽 서버가 아예 그냥 I/O 성능이 안 나왔을 때 그런 동일하게 그런 문제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좀 설명이 됐을까요? 여전히 생기는 문제이므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헤테로지니어스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건 기본적으로 그 분산 저장 형태의 알고리즘에 의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경험적으로는 그런 문제까지는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아까 원 SSD 정책일 때 제가 스팍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때 SSD를 지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스파크를 써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냥 예상을 한다면 스파크도 그냥 HDBS 위에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복제본이 3개가 있다면 제가 어느 걸 읽을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그 스파크 올리는 서버를 최대한 그 SSD에 고립되어 있는 쪽으로 놓게 되면 아마 HDFS가 그냥 똑똑하게 그 정도는, 그러니까 대충 기본적으로 같은 서버인지 일치하고 이렇게 할당을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HDFS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은 렉이냐, 같은 서버냐 이런 것들 우선순위를 좀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렉이라면 뭐 그건 물리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 렉을 지정하면 우선순위를 아마 렉으로 지정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장점만 말씀하셨는데 혹시 도입하고 나서 단점은 없으셨었는지? 사실 단점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되게 간단하게 되네. 근데 그냥 기능을 바로바로 적용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워낙 데이터를 많이 다루고 있는 입장이니까 사실 300테라면은 데이터 I/O도 중요하고 심지어 우리는 실시간으로 80만 TPS를 처리하는 서비스니까 함부로 그냥 뭐 데이터를 무보를 해서 서버 간 서버로 옮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테이블 하나당, 디렉토리 하나당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전에 이걸 테스트해 보는 게 굉장히 더 고민을 많이 해보고
뭐 나한테 맞는 적당한 폴리시가 뭔지 이거 고민하는 거지 사실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좋은 거고 근데 오히려 자기 상황에 맞지 않고 그냥 기능을 적용하면 효과를 못 볼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